바차트와 관련해서 나오는 몇 가지 질문들 한번 여러분들하고 체크를 하고 바차트 부분 정리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굉장히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차트이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각각의 막대에다가 색상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요. 제가 이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여기에 색깔을 칠하는 거는 조금 복잡할 것 같고 제가 차라리 여기에서 프로덕트 카테고리를 이렇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바차트를 보여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바차트를 보여주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전체 보기로 일단 한번 맞출게요. 이렇게 크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여기 지금 전부 다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좀 제품의 카테고리, 가구는 가구대로, 사무용품은 사무용품대로, 전자제품은 전자제품대로 고유의 색깔을 부여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트 카테고리 필드를 여기에 있는 마크 카드라는 녀석을 활용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진짜 태블로를 활용하면서 여러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제가 프로덕트 카테고리 필드를 들어다가 색상 위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딱 올리게 되면은 여기 가지고 있는 값이 가구, 사무용품, 전자제품 각각의 값마다 이렇게 고유한 색상이 부여가 돼가지고 지금 따로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색깔을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태블로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디폴트 색상이에요. 근데 이 색상을 내가 좀 바꾸고 싶다 그랬을 때에는 여기 색상 범례라고 부르거든요.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한번 하셔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태블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본적인 색상들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연속 계열로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좀 다른 톤의 색깔들이 쭉 나와 있죠. 원하시는 색깔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요. 난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떤 그 고유한 컬러, 내가 헥스 컬러 코드나 아니면 RGB 컬러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걔를 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은 여기에서 여러분 이 앞부분을 더블 클릭 한번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한 번 더 더블 클릭을 하는 겁니다. 더블 클릭을 딱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맥OS하고 윈도우 PC하고 요 부분이 아마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요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요 화면 자체가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RGB 코드를 입력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헥스 컬러 코드를 입력을 하셔가지고 그 컬러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여기에서 캔슬을 누르고 나가서 여기에서 좀 다른 색깔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붉은색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초록색 계열로 한번 주고 여기에서는 보라색 계열로 이렇게 한번 바꿔서 제가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바차트의 색깔이 다른 색깔로 입혀진 것들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제가 카테고리에 대해서 색상을 입혀놓은 것들은 이 워크북 내에서는 적어도 계속해서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차트를 또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걸 다시 한번 색상을 바꿔줘야 되는 번거로움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막대가 너무 많아서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조금 줄여가지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을 해결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굉장히 바가 많이 나오는 차트를 한번 그려봤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하나 화면을 새로 열어가지고 세일즈 필드를 이렇게 올리고요. 시도를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도를 제가 이렇게 올렸다라고 했을 때 다소 지금 화면에서 이 보여지는 바가 많아가지고 줄여가지고 보여주고 싶어. 여기 너무 많으니까 좀 간소화해서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혹시라도 방법이 없습니까? 이런 방법이 가능하다는 거.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그냥 좀 심플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경기도를 제가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맥을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 키, 그 다음에 윈도우 PC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키를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서울특별시를 한번 더 찍어주시면은 경기도와 서울이 동시에 선택이 되고요. 커맨드 키, 컨트롤 키를 떼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인천을 한번 더 찍어줄게요. 이렇게 인천을 딱 찍어줘가지고 세 개의 막대기를 제가 지금 동시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커맨드 창이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 클립 모양 보이십니까? 제 마우스가 머물고 있는 요 클립 모양 요거를 여러분들 한번 눌러주시면은 멤버 그룹화라고 되어 있는데 눌러주게 되면은 경기도, 서울, 인천이 하나로 묶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따로따로 있었던 세 지역이 하나의 지역으로 확 뭉쳐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경남,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있는 경북,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구광역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산광역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울산광역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제가 아까 썼던 요 클릭 버튼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걸 여러분 이렇게 딱 눌러주게 되면은 예, 이 전체가 지금 영남 지역이죠. 제가 영남 지역을 선택을 했으니까 영남 지역이 하나의 막대기로 이렇게 묶이게 되는 거죠. 왼쪽에 한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요, 어드레스 시도라고 해가지고 앞에 클립 모양이 나와 있고 그룹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17개 시도가 있는 거를 그 중에 일부를 묶고 또 일부를 묶어가지고 그룹핑하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바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 조금 더 간소하게 간결하게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한 가지만 또 짚고 넘어가면요, 이런 것도 가능하죠. 경기, 서울, 인천 이렇게 이제 명명한다기보다는 이거를 우클릭을 해서 별칭 편집을 하는 거예요. 별칭 편집 눌러가지고 이거 수도권 이렇게 적어서 확인을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은 다소 길었던 명칭이 이제 수도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제가 우클릭을 해가지고 별칭 편집 한번 눌러 주시고요. 영남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한번 눌러 주시게 되면은 다소 긴 저 명칭이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정리가 되는 것도 여러분들 팁으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보면요, 화폐에 기호를 붙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한번 붙여볼까요? 제가 이렇게 T자를 딱 눌러주게 되면은 금액이 나와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수도권에 있는 11억 7,500만이라는 저 숫자가 원화인지 무슨 달러화인지 아니면 뭐 유로화인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적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어떤 기호를 붙여주고 싶을 때, 화폐 기호를 붙여주고 싶을 때에는 두 가지 방법 정도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화면에 올라와 있는 요 필드, 합계 세일즈라는 이 필드를 건드려서 바꿔주는 방법이에요. 여기를 제가 우클릭을 한번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제가 서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가 여러분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지금 뭔가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눌러가지고 통화, 화폐니까 이거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축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어떤 특정 서식을 건드린다라는 의미는 여기 지금 제가 마우스를 클릭한 저 축 부분의 서식을 건드린다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숫자의 서식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있는 뭔가를 바꿔주는 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숫자의 서식을 바꾸시려면은 패널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패널로 넘어가셔가지고 기본값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통화 여러분 표준으로 하셔가지고 한국으로 찾으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 이렇게 찾으시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통화가 붙는 게 확인이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 조금 더 표현 방식을 다르게 가져가고 싶으시면은 통화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가지고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에 좀 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디스플레이 장치 중에서 만약에 100만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지금 딱 눈에 보이시다시피 뒤쪽에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반올림이 돼서 올라가고 이렇게 M자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밀리언이고 이게 지금 천만이고 억이고 10억 단위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숫자의 어떤 길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요게 여러분 첫 번째 방법이에요. 요게 지금 첫 번째 방법인데, 요렇게 했을 때의 단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쉬트 3번을 열어가지고 또 다른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본다라고 칩시다. 세일즈를 올리고요, 제가 이번에 프로덕트 카테고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붙였더니 전체 보기로 둘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새롭게 만든 차트에 대해서는 앞서 적용했던 이 화폐 단위가 적용되지 않은 불편함이 생긴다는 거죠. 세일즈라는 필드를 제가 다른 쉬트 4번, 쉬트 5번, 쉬트 6번에서 또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서식을 계속해서 바꿔줘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한 번만 해놓으면 그게 계속이 좀 적용이 되면 좋겠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쉬트에서 이 안에서 올라가 있는 이 필드의 속성을 건드렸기 때문에 다른 쉬트에서 해당 필드를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쉬트에 가서 여기를 다시 한번 건드려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싶을 때에는 좀 근본적으로 이 필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을 약간 뜯어 고쳐주면 좋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에서 제가 X를 한번 누르고요,
이 세일즈라는 필드 있지 않습니까? 이 세일즈가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을 제가 건드릴 거예요. 이거를 우클릭을 한번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제가 기본 속성을 한번 가게 되면은 여기 지금 숫자 형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제가 숫자 형식 한번 이렇게 눌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런 창이 하나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 표준으로 가서 대한민국을 선택을 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오셔가지고 100만 단위에서 이렇게 위로 보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바꿨을 때 별다른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제가 확인을 아마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변화가 아마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요번에 이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 쉬트 4번 열어가지고 세일즈 필드 더블 클릭을 하고요. 이번에 제가 커스터머 세그먼트 이렇게 한번 올려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숫자 한번 달아볼게요. 이렇게 딱 달았을 때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숫자를 한번 화폐 단위를 적용을 해 놓게 되면은 이 필드를 또 활용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서식을 안 바꿔줘도 되니까 좀 더 편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상위 N개만 보여주고 싶을 때 이 질문도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세일즈 더블 클릭을 하고요. 아까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프로덕트 네임 1849개였죠. 화면 한번 돌릴까요, 여러분? 이렇게 돌려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여기서 T를 한번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금액에 화폐 기호가 적용되어 있는 것들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상위 5개만 보여주고 싶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결국은 뭐 한 두어 가지 형태로 우리가 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심플하게 가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 여기에서 1개,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선택하는 거 제가 커맨드 키, 컨트롤 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개, 그 다음에 3개, 4개, 5개, 이렇게 5개를 그냥 위에서부터 손으로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이 항목만 유지, 이거를 한번 딱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머지 아이들은 전부 다 없어지는 거죠. 아까 1849개라 했으니까 1844개는 날라가고 5개만 이렇게 화면 위에 남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렇게 전체 보기로 해주게 되면은 탑 N개의 제품을 볼 수 있다. 그 탑 N의 기준은 역시 여기 나와 있는 합계 세일즈. 4년 동안 팔았던 그 매출 금액이 가장 크게 나왔던 5개의 제품만 남기고 나머지는 화면에서 전부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약간만 어드밴스 돼서 제가 한 번만 더 가보면요. 요거까지는 기초적인 레벨에서 굳이 몰라도 되는데 요렇게 했을 때 여러분 단점은 뭐냐면 이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사를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올해도 장사를 하고 내년에도 장사를 하고 그 다음 해에도 장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장사를 하면 할수록 여기 있는 탑 N에 있는 요 제품들의 순위는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이 2위 제품이 엄청 많이 팔려가지고 어떤 순간이 되었을 때 이 1위 제품과의 위치 바꿈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얘가 1위가 되고 얘가 2위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아울러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4년 판매 금액 가지고만 상위 5개를 뽑았는데 시간이 거듭돼서 우리가 장사를 계속했을 때 여기 5개에 있는 거 말고 다른 아래쪽에 있는 제품들이 고객의 사랑을 받아서 매출 1위로 오르거나 매출 2위로 오르거나 이런 변화들이 향후에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데이터 세트가 그런 종류의 데이터 세트라면은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해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이렇게 제품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 제품을 5개 딱 골라줘. 이런 방식으로 제가 접근을 했는데 이게 데이터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장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은 이 방식보다는 이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복제를 한번 할게요, 여러분. 그대로 복제를 한번 해가지고 5와 5-2 이렇게 2개를 한번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프로덕트 네임을 제가 바깥으로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거를 제가 표준으로 맞춰 놓을게요. 그러면 좀 보기가 편하시겠죠.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갈 거냐면은 프로덕트 네임을 기준으로 이렇게 필터라는 선반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1849개보다는 나는 일부만 보고 싶다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해서 올려준 이후에 여기 모두 사용을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고 상위로 가가지고 저는 필드 기준으로 세일즈
합계 기준으로 저는 5개만 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확인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5개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화면과 지금 제가 방금 만들었던 이 5-2번 화면과 이 5번 화면은 결과가 완전히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뜯어보면 좀 다른 거예요. 이 시트 5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이 5개의 제품을 콕콕콕콕 찍어가지고 필터 선반 위에 올려가지고 얘들만 살펴보는 건데, 이거는 향후에 시간이 지나서 뭔가 매출의 변동이 있을 때 그 새로운 정보들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냥 이 5개가 계속해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5-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화면이 똑같아 보이지만 향후에 매출이 더 발생하고 혹시라도 이 탑 5개 제품의 종류의 변화가 생긴다든지 서로 간의 순위가 변화가 생긴다든지 이랬을 때에 그 새로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레이블을 막대 안쪽에 가장 높은 부분에 붙이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 이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세일즈를 더블 클릭을 해서 화면 위로 올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 차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제가 프로덕트 카테고리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렇게 3가지의 막대기로 분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보기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T자를 딱 눌러주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이 막대기의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레이블이 붙죠.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붙는데 지금 요청을 주신 거는 이 막대기에 이 제일 높은 부분은 좋은데 요 안쪽 여기다가 붙였으면 좋겠어. 여기다가 좀 붙여주면 좋겠는데 여기다가 붙여주면 좋겠는데 여기다가 붙여주면 좋겠는데 이 질문도 꽤나 많이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거를 본격적으로 이제 해결하기 전에 레이블을 한번 눌러가지고요. 위치가 몇 군데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맞춤이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마크 카드에서 레이블을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 지금 맞춤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자동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당기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가운데로 하실 수도 있고 뒤로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위쪽에 꼭대기에 지금 꼭대기에 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 집어넣으시면은 막대기의 한 복판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바닥에 이렇게 붙여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까지는 되는데 막대기의 요 안쪽 높은 곳 여기에다 붙이는 거는 지금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거를 한번 해결해 드리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것도 복제를 할게요, 여러분. 7번에서 7-2번으로 제가 복제를 한번 했고요. 레이블의 위치를 일단은 제가 자동으로 다 바꿔둘게요. 이렇게 자동으로 바꿔두고 레이블을 일단 이렇게 한번 제가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화면을 딱 떨어뜨려 가지고 그냥 레이블을 붙이기 전 상태의 바 차트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합계 세일즈를 갖다가 한 번 더 올려요, 여기다가. 기존의 행선반 위에다가 합계 세일즈가 올라가 있는데 이 옆에다가 합계 세일즈를 한 번 더 올려주게 되면은 위쪽과 아래쪽이 완전히 동일한 게 생깁니다. 위쪽에 있는 바 차트, 아래쪽에 있는 바 차트, 이게 이제 완전히 똑같은 게 생기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 마크 카드 부분에서 합계 세일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계 세일즈 2번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합계 세일즈 1번은 여기에서 제가 차트의 타입을 막대기로 그대로 둘 겁니다. 막대로 바꿔줬습니다. 자동으로 돼 있던 거를 막대로 제가 지정해 줬고요. 아래쪽에 있는 합계 세일즈 2번 같은 경우에는요. 막대 자동을 갖다가 여러분 제가 여기 간트 차트라는 게 돼 있죠. 요거 아래쪽에 간트 차트로 한번 바꿔주게 되면은 화면이 요렇게 바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지금 바뀌게 되면서 여기 지금 끝에 있는 요 경계선 부분이 지금 요렇게 얇은 줄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은 여기 있는 합계 세일즈하고 여기 있는 합계 세일즈를 제가 하나의 화면에서 합쳐줄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되면 이중축이라는 토픽을 공부하게 될 건데 그때 가서 우리가 좀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지만 여기에서는 방법만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세일즈, 왼쪽에 있는 세일즈 두 개가 올라가 있는데요. 오른쪽 부분에 있는 이 합계 세일즈 우클릭 한번 하시고요. 여기를 이중축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축과 오른쪽에 있는 이 축이 아까는 위아래로 있었는데 지금은 좌측, 우측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중축을 통해 가지고 왼쪽에 있는 축과 오른쪽에 있는 축을 우리가 합쳐줬을 때 약간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왼쪽에 있는 이 눈금과 오른쪽에 있는 이 눈금이 살짝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축 동기화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축 동기화를 한번 딱 눌러주시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축과 오른쪽에 있는 축이 아주 정확하게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축에 있는 이 눈금이 어그러질 가능성이 아예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 차트를 왼쪽은 바 차트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간트 차트 형태로 만들었고요. 제가 레이블을 갖다가 이 전체 마크 카드도 아니고 여기 있는 합계 세일즈 마크 카드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 간트 차트에다가 제가 이 세일즈 밸류를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 레이블이라는 부분 위로 한번 떨어뜨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떨어뜨려 주게 되면은 아까 바 차트하고 똑같이 붙지 않습니까? 이러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레이블 한번 눌러 주시고요. 맞춤으로 가셔가지고 요번에는 요 아래쪽을 딱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바 차트의 가장 꼭대기 부분에 바 차트의 가장 꼭대기 부분에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간트 차트의 아래쪽이겠죠. 간트 차트의 아래쪽인데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바 차트의 꼭대기의 안쪽에다가 레이블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는 지금 검정색으로 돼 있으니까 좀 흰색으로 해가지고 굵게 해가지고 약간 크게 만들어주면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바로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레이블을 붙일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주신 질문인데 각 항목별 값의 편차가 커가지고 축을 잘라서 표현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왕왕 주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아까 케이스를 좀 다양하게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세일즈를 올리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네임을 제가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요.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모든 멤버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잘 안 보이더라도 요거를 전체 보기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얘가 너무 높잖아요. 그죠? 얘가 굉장히 높은 고점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런 것들은 사실상 바의 길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우리가 엑셀에서 활용하는 것처럼 이 가운데 축을 뭐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서부터 여기 있는 이 부분 정도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물결 모양으로 표시를 해줘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짧은 바들도 좀 잘 보이게 해줄 수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신데요. 태블로에서는 그러한 종류의 방법들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태블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나와 있는 숫자를 왜곡시킨다라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 예를 들어서 확인을 했을 때 6,700만이라는 숫자는 6,700만에 점이 찍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굉장히 낮은 이 아이들은 그 위치에 찍히는 게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지 물결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축을 자르게 되면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사람들이 왜곡해서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태블로는 그러한 종류의 축을 잘라서 물결 모양으로 만드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바 차트를 만들면서 제가 굉장히 현업에서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 차트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라인 차트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